선정고 2학년 2학기 기말 영어 내신 영어 내신 출제 경향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학년 2학기 영어 기말고사 개요 먼저 말씀드립니다. 교과서 독해와 작문 비상 김 교과서였고요. 3, 4가 범위 들어갔습니다. 총 문항수는 선택형 8개, 서술형 4개에서 총 12문항이었고요. 배점상 비준은 43.5점 정도가 됩니다. 40%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모의고사 범위에서는 고2 11월 2018년 고2 11월 지문 들어갔고 16개 지문 들어갔습니다. 항상 선정고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이 항상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선택형은 15문항, 그 다음 서술형은 2문항, 그래서 총 17문항으로서 배점상으로는 52점 정도가 포함되죠. 교과서 비중하고 그래도 모의고사하고 타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밸런스를 맞춘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외부 지문 범위가 들어갔고 결국 이거는 이제 외부 지문이 들어갔다라는 건 독해력이죠. 범위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기본적인 독해력이 항상 기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외부 지문이 포함된 학교들은요.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 치중하는 경향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의고사의 성적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항상 출제되는 외부 지문이 일정한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정규 과정의 독해 연습이 꼭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택형만 나오긴 했지만 동문항 4.4점의 비중이었고 뭐 크게 배점이 높진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등급권을 유지할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형태의 시험 범위들을 파악해 봤고요. 문항별로 이제 따져보면 객관식이 총 25문항으로서 65점을 차지하고 있고 서술형은 6문항 35점입니다. 이따 총평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문항수가 적진 않아요. 시간을 고려했을 때 50분 시간을 고려했을 때 문항수가 적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범위 내의 문제의 어떤 친숙도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게 가장 관건인 시험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문항별로 이제 문항별로 따져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었냐면 초반에 보세요. 1번부터 11번까지 어법, 어휘 모두 나옵니다. 그것도 심지어 다 변형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범위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뭔가 바뀌어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학생들은 당황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피로도나 긴장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 좀 방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단은 그 어떤 판단할 수 없는 문제들을 너무 거기서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문제가 끝까지 보면서 어떤 문제가 나왔고, 아, 내가 이 문제는 어떤 문항 정도는 자신이 있고, 이 문제는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는데, 그렇게 시간을 조금 배분하는 그런 좀 시험 스킬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어쨌든 전반부에 업버버이 문제가 아주 많이 집중이 됐고요. 그 다음부터는 10번부터는 이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고 다양한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항상 유형들로 집중돼 있다라는 거. 특정 뭐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가 적절하게 배분이 되어 있는 문제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배점상으로는 객관식은 전부 다 2점대, 23번, 24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2점대. 그 다음 나머지들은 이제 서술형은 6점에서 5점 사이에 배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초반에 어휘나 어법의 문제에 있어서 특히 이제 학생들이 어휘죠. 본인 스스로 어휘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도 생각하고 어휘가 많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기본 내용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 어휘나 어법의 선택형 문제에서는 항상 속어법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일단 대상 자체를 줄여놓는 거예요. 문제를 봤을 때 항상 줄이면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을 5개 놓고 항상 5개를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고민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내가 한 번 본 문제는 최소한의 하나, 2개
3개까지도 지워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얘는 절대 아니야라는 것을 골라내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총평 보도록 할게요. 총평은 학생들이 좀 까다로워하는 문제, 아까 어떤 문제라고 했죠? 어법 어휘의 초반에 편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어떻게 느껴요? 어렵다라고 느끼죠. 그리고 심지어 어휘 변형도 하죠. 그리고 서술형 문단도 꽤 많은 편이에요. 선정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체감 난이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초반에. 아, 왜 처음에 그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페이지를 딱 봤는데 변형이 많아. 그 막 서술형이 나와. 서술형 보는데 막 문장 다 통째로 쓰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니까 학생들이 이제 체감하는 난이도가 조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의 난이도가 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느낄 만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고요. 따라서 대비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분석을 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비내신 기간 동안에 반드시 다뤄줘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신 대비가 들어가면 회독하는 부분은 똑같아요. 반복적으로 항상 같은 내용을 보게 될 건데 그거를 어떤 기반을 가지고 그 반복을 보느냐에 대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내신 기간에는 계속 어버이 점검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회독량이 확보가 됩니다. 회독량이라는 건 이제 보는 반복의 횟수를 얘기하는 건데 회독량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고 심지어 선정은 서술형 범위가 나올 부분을 주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요. 앞서서 얘기한 뭐 어버버이 빈칸 순서로 이어지는 그 요약까지 이어지는 그런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들, 정해진 난이도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반복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준비하는 과정의 변화로서 점수의 기대치를 기대해 볼 만하다. 점수의 그 향상폭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가장 강조하는 부분 비내신 기간의 어버버이 점검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내신 기간에 우리가 지문 분석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법 포인트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에서는 선정만이 갖고 있는 문제 특성을 기반으로 연습하는 방식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교과서 같은 경우는 회독의 방식을 뭐 1차, 2차, 3차로 분리해서 1차 같은 경우는 어떤 전체 전반적인 내용, 전체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를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어법 1차, 어법만 포인트로 보는 거죠. 2차. 세 번째는 서술형. 요렇게 나눠서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고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서술형이 나올 수 있는 문장들이 이제 결국 여기서는 픽이 되잖아요. 학교에서 지정을 해주시는 부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내용 한글 정리, 한글, 영어 두 개 다 포함되겠죠? 이 두 가지 정리와 그다음 어법 1, 2차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연습 문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요 과정들 모의고사도 동일해요. 요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해독하는 양을 본인 개인적인 실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데 선정고등학교에 맞는 연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총평은 요 정도. 자, 이제 실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조금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린 유형 중에 하나가 어법상의 오류를 판단하라라는 문제였고요. 원문 먼저 보시면 원문은 빈칸 문제였습니다. 원문은 빈칸 문제였고 이 원문에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정답이 expect to be green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정답이 이게 아마 빈칸으로서도 오답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 이건 나머지 지웠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이 페이스 2에 대한 해석이 학생들이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따르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 부분의 해석은 친환경 되는 것이 좋다, 혹은 친환경 되는 것이 더 낫다, 혹은 뭐 친환경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친환경이 되기에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을 때 학생들의 직역이 이거라면 그 직역에서 그 직역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말로 자기 말로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된다라가 정규 수업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었을 때 변형되는 지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형태는 빈칸의 유형이 어법의 유형으로 전환된 케이스죠. 그죠? 어법상의 오류, 표현상의 오류. 근데 문장 변형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계속 기본적인 사항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어법 내용을 보시면서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 지금 A, B, C, D를 추적해서 발췌를 해서 문제를 봤는데 보시죠. 첫 번째, 지금 변형 문장은 이거예요. That going green is beneficial인데 즉 친환경이 되는 것은 좋다라는 해석이죠.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it pays to라는 표현이 뭐뭐할 가치가 있다 라고 해석을 거나 뭐뭐하는 것이 좋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표현이 beneficial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걸 알겠죠? 이해됐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른 말이 되는 게 아니라 표현이 바뀌어서 똑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구조는 많죠. 그러니까 beneficial이라는 단어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pays to라는 해석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냐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하지만 같습니다. A번의 보기는 원문과 동일했고요. B번 같은 경우가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이 자꾸 강조하는 건데 B번 같은 경우는 예문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의 구조를 쓰였어요. 그죠? 근데 원문은 뭐였냐면 분사 구문 구조였어요. 그럼 학생들이 분사 구문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분사 구문의 정의를 갖고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사 구문 정의는 뭐냐면 현재 분사로 ing죠. 두 문장을 연결하는 구조를 분사 구문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 개념만 알고 있어도 답이 나오잖아요. 두 문장, 접속사 주어 동사로 쓰인 문장을 현재 분사로 연결하는 거야. 분사문 만들 때 만드는 방법들은 다 할 거예요. 그치? 우리가 지금 이걸 뭐 집중적으로 연습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문을 분석을 할 때 분사구문이 쓰여 있으면 접속사 주어 동사로 바꿔서 써줄 수도 있어야 되고, 아, 분사구문이 쓰였다라는 건 원래 문장이 뭐였을 거야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as 지우고 주어 동일해서 지우고 동사인 형태를 저 다 지웠어요 라는 표시하는 게 이제 분사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문과 동일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형태상으로만 좀 바꾸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C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너희들이 이해할 때 suggestive of a positive correlation을 오히려 조금 분석상의 어려움을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원문이 이렇게 쓰였다고. 그랬을 때 원문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에 대한 차이도 있겠지만 오히려 C번 보기에서 나온 suggesting positive correlation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이해가 훨씬 편해서 두 문장의 의미가 같다고 설명이 당연히 되겠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확실치 않다라고 했을 때 뭐 표현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세모를 하고 넘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B번은 고르셔야 돼요. 틀렸다. 이거는 맞는 문장이야. A번도 마찬가지. C번 세모하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D번에서 답이 빵 나와버리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문에선 지금 리절트가 동사로 쓰여야 되고 팅과 같은 분사 형태로 쓰이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선생님 아까 B번에서 접속사 주어 동사를 미저링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왜 result는 바꿨어요? 이거 연결된 문장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원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문장을 어떻게 파악하냐면 in부터 까지 한 문장.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문장을 끊어야겠죠? 그 다음 주어고 동사 나오겠죠? 자, 대신하다 목적어가 나올 거예요. 대신하는 거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주어 동사를 찾는 거예요. On average, a 10% decrease in company toxication. 회사의 독성 물질의 방출에 관한 10% 감소가 주어가 됩니다. 다시 동사에 대신 나왔다는 건 전 이제 문장이 목적어가 될 거예요라는 얘기가 가깝기 때문에 자, 뜻을 잡고 주어를 확인했으면 자리가 동사가 되죠. 이건 연결 구조가 아니라 명사절의 주어 동사 자리. 그러니까 주어가 있으면 동사 연결. 왜 주어가 돼요? 대시 등장했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다시 내려가서 보시면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하게 선생님 딴 거 한 거 없죠? 문장을 묻고 주어를 찾고 동사를 확인해서 봤더니 대신 나가서 또 문장을 보고 그냥 주어 동사 찾는 것밖에 없어. 그죠? 여기 동사 자리가 동사 자리가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가 동사임을 확인하는 거. 그냥 확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끊어읽기라든지 어법 판단하는 이런 방식이 정규 과정에서 항상 세팅이 돼 있어야지만 변형에 대한 대처하는 요소들이 생깁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요게 이제 어법상 틀린 문항 찾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보는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이거는 평상시 연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어떤 모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연습을 많이 해놓으면 어, 자신감이 생깁니다. 반드시 그게 시험 기간에 발휘될 수 있도록 항상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전고 2학년 2학기 기말영어. 자, 첫 번째 문제는 어법으로 판단해 봤고요. 두 번째 문제는 조금 다른 유형입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에 보시는 게 원문이고 왼쪽이 이제 기출 문제가 되는데 원문 먼저 잠깐 보면 지금 원문에서 문제가 첫 줄 빈칸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빈칸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됐냐? 역빈칸, 다른 빈칸. 그리고 출제가 됐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생기셔야 되는데 결국 빈칸이라는 것의 원리는 어떤 원리로 출제가 된다고 했죠? 출제 원리 자체가 주제에 근거해 주제를 기반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는 빈칸이 나오게 되죠. 따라서 정답을 먼저 확인해 보면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면 과학 지식이라는 것은 cannot explain the evolutionary process. 진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모든 종의. 이게 원문이었단 말이지. 그러면 이게 뭐라고? 주제라는 거죠. 이 글의 주제는. 그러면 마찬가지야. 변형 문제를 낼 때도 다른 빈칸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제에 근거하겠죠. 이해됐습니까? 결국 이 말을 다시 표현하는 문장이 정확하게 어디 등장하냐? 여기 등장합니다. Natural science can explain, for instance, the formation of the waterfall, but is nothing to say. 말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 그죠? About our experience of majestic Victoria Falls. 이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제를 다른 문장에 쓰인 주제로 빈칸을 냈다라는 거죠.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거죠. 빈칸이란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그 문장이 그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한테 어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문장이 바뀌어서 등장을 한 부분에서도 보시면
자, 일단은 단어 자체는 지금 어떤 단어를 줬냐면 뭐 모든 단어를 사용하라고 했고요. 모든 단어를 사용하고 변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확인해야 될 단어는 여기서 지금 시험 본 학생도 써 놨는데 account for 설명하다예요. account for 뭐뭐를 설명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이라고 해서 포함한 모든 형태를 쓴다라고 하면 어 일단 빈칸의 문장의 답은 이겁니다. 답 먼저 확인해 보시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형성이다. 빅토리아 펄에. 그러나 자 병렬 구조 이렇게 보이시죠? 설명할 수 있다. cannot account for 설명할 수 없다. 즉 이게 어떤 진화의 과정을 어떤 설명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 아름다움의 내면의 깊이는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의 글이기 때문에 요 문장이 고대로 답에 요 문장을 쓰라는 거였고요. 일단 여기서 포인트는 account for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다음에 학생들이 지금 익숙했던 원문에 쓰인 거를 기준을 보면 빅토리아 폴스라는 거를 지금 분리를 시켜 놨어요. of the Victoria Falls에 대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원문 비교해 보시면 원문에서는 natural science can explain for instance formation of the waterfall 설명할 수 있는 거는 waterfall의 형태고 waterfall의 형태 이렇게 나왔고 우리가 지금 실제 빈칸에서는 이 표현이 비교가 되죠. formation of the Victoria Falls. 약간 정말 살짝 그러니까 문장의 원리 자체를 좀 이해하고 어떤 단어를 활용해야 돼 이거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문제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풀려고 하니까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폭포의 형성이냐 빅토리아 펄의 형성이냐 같은 말이죠. 뒷부분 보세요. 어 has not has nothing to say라는 표현을 not account for로 비교했습니다. 어떤 장엄한 빅토리아 폭포의 경험, 즉 미적인 아름다움, 미적인 감상의 내용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과학의 원리가 그걸 말해 주는 건 아니잖아.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뒤에 표현상의 어떤 차이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Our experience of the majestic Victoria Falls라는 표현을 The beauty of the majestic waterfall이라는 표현으로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원리상으로 같다. 지금 이 지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접근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이 지문이 말하는 주제가 뭐다? 과학은 뭘 증명해 줘? 형성 과정을 말해 주긴 해. 형성 과정은 되지만 뭐가 안 돼? 나의 경험, 느낌, 아름다움, 감상의 내용들은 전혀 전달을 해줄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이게 주제거든. 그러면 그 주제문에 해당하는 몇 가지 문제들을 항상 구분해 놓고 서술형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심지어 선정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번호, 서술형이 나오는 문항이 거의 예측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 전달이 되는 부분이 서술형 요소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서술형 문항을 결정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고리가 생기죠. 집중 연습을 해서 해줄 필요가 있고 근데 문제 원리, 출제 원리에 근거해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되죠. 이거는 비단 이 어휘, account for이라는 어휘 자체를 묻는 부분도 있었어요. 이 단어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이 하나 더
have something to do with라는 표현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표현하고 have nothing to say 같은 원리인데 have some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have nothing to say about은 무슨 뜻이겠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때 뭐뭐와 관련된 그것과 함께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 관련이 있다고. have nothing to say about 그것에 대해서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즉 뭐야? 관련이 없다, 말할 게 없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에 대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같은 원리의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봤을 거고요. 여기 해석도 충분히 뭐 하는데 위에 해석을 했을 때 무리가 없죠. 결국 이거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로 지금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문을 볼 때 '아 내가 이게 내용이 알아.'라는 게 아니라 그 지문의 원리나 문제 출제 원리를 항상 고민하면서 정확하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not accountable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요 정도의 내용이 이제 변형이라면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됐다라는 거고. 근데 그 변형의 정도가 크다 작다? 그렇게 크진 않다. 예를 들어 뭐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하에 해당되는 변형의 정도지 상 정도의 완전 다른 표현, 지문 내용의 변화 이런 거 자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정규 수업을 통해서 어떤 문장을 보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문을 이해하는 원리라든지 출제의 원리들을 조금씩 접근해 나갔을 때 어떤 학년 내신에 대한 속도나 너희들이 연습 과정을 올바르게 진행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전고 2학년 2학기 기말 내신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